예제 11번 단면들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회전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놔 주시고요. 단면에서 그려야 되는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 단면선에 지나가는 부분을 보면은 계단이 3단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5b 줄기초. 근데 1.5b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 도면은 옹벽이 1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외벽에 줄기초 단면 하나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현관 턱이 한 단 생기고, 그 다음 미석이 문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또 마룻대 중심선이 있고, 거기에서 오른편으로 절단선을 그려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현관 쪽에 단면처마가 있고, 거실 앞쪽에는 인면처마를 그리시면서 테라스 인면도 그리시고, 또 테라스를 보니까 두 선이네요. 난간 두껍도 있고, 그 다음에 테라스가 있음으로 해서 캔틀레버도 그리시고, 그 다음에 거실 벽선, 인면처마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네. A 단면에 걸쳐있는 중심선 또는 보여지는 중심선 일단 다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5b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 왼편으로 1200.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마룻대까지 그리려고 했는데 아래쪽의 치수는 3600이에요. 여기 간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쪽을 치수를 봤더니 1500에서 3600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는 3900만큼 마룻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면으로 넘어와서 적당한 길이의 라인을 하나 그렸고, 거실 벽체 중심선은 네, 왼편으로 1200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런 다음에 오른편으로 마룻대 중심선은 3900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룻대 위치다라고 표기를 해두시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절단선은 한 500 정도, 400, 500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절단선은 선택하시고 주단면으로 바꿔주시고, 네, 현재를 설정도 주단면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줄기초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라인에서 잡석을 먼저 그린다면 400, 네, Y축으로 200 그리시고, 밑창 콘크리트 50, 네, 마이너스 X축으로 100, 철근 콘크리트 200, 마이너스 X축으로도 200. 네, 세로선 그려주신 다음에 네, 미러해서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세로축을 잡아서 좌우로, 그런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잡석 선구분을 해주시고, 옵셋해서 네, GL 라인선 900 준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이때 전체 벽 두께가 1.5b가 아니기 때문에 옹벽 철근 콘크리트 옹벽 150, 단열재 120, 그리고 0.5b 붉은 벽돌 하시게 되면은 370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왼편으로 370을 적용을 해주시고, 네, 스트레치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Shift 키 눌러서 선택 해제. 1.0b 위치점을 여기 370 벽선으로 옮겨주시면 되고, 네, 여기 선은 지우고 위치에서는 약간 왼쪽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은 네, 여기 1.5b, 1.5b라고 네, 하기보다는 외벽에 있는 줄기초를 옮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면을 보니까 얘가 한쪽으로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전체 벽 두께 중간에 중심선이 있다라고 봐주시면서 중심선을 옮기셔도 되고요. 또는 1.5b 줄기초로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줄기초로 옮기셔도 될 것 같죠? 네, 여기에 중간점을 네, 여기 중심선의 중간으로 네,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DI 네, 측정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계단 3단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도면을 보시고 계단 3단의 위치를 보시는데요. 여기 거실 벽체 중심선에서 계단 한 단 너비보다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또는 치수를 재서 잴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재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대충 시작을 해볼게요. 150, 300, 네, 150, 300, 네, 150. 네, 이렇게 했더니 조금 많이 멀어 보이네요. 무브를 해서 대략 한 요 정도로 옮겨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현관 기초까지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거냐라고 봤더니 저는 대충 중심선의 기점한 요 정도가 여기 1200 정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그 정도를 이렇게 한번 봐주도록 할 거고요. 대략 요 정도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150 그리고 절단선까지 네, 현관 앞쪽에 계단 앞쪽에 있는 지혜선은 수정을 해주시고 반자 높이 옵셋 2400을 준하시면 되겠죠. 네, 반자선이 끊겨 있죠. 아무래도 네, 거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립점을 이용하셔서 늘려주시고 ESC 하신 다음에 REC 하셔서 반자선하고 줄기초가 만나는 지점에 반자 돌림대 네, 가로는 36, Y축으로는 마이너스 45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요 기초의 마감선 외벽선에 반자돌림대 밑선에서 라인을 그려주시고 네, 반자돌림대 인면선은 40으로 간격 띄우기를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현관문 단면을 그리셔야 되니까 자르기 하셔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지붕에 물매를 그리셔야 되겠죠. 지붕에 물매를 그리려고 했더니 왼쪽 치수하고 오른쪽 치수를 보면은 일단 왼쪽에는 3600하고 1500을 합했어요. 네, 3600 그리고 1500을 했더니 5100이었고요. 오른쪽은 2400에다가 2700을 했더니 5100. 좌우가 동일한 거죠. 그러면 저는 왼쪽에 있는 거실 중심선에서부터 5100만큼을 간격 띄우기 적용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가장 멀리 있는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반자선에서 여기까지 연장선을 긋고 여기서 500 올려주시면 되겠죠. 네, X라인 하셔서 기준점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10,4 하시고 엔터 한 번 더 엔터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준을 잡으셨다고 하면 기준을 잡기 위한 보조선은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고요. 네, 슬라브 두께는 위로 120 준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네, 마루대 중심선을 기점으로 미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중심선의 끝점을 잡고 세로가 되는 두 번째 점을 지정하시고 원본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일단 저는 이제 필렛으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네, 해서 또는 먼저 이렇게 절단선 기준으로 먼저 정리. 그리고 네, 이 부분도 정리. 이런 식으로 해나가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네, 자르기가 계속 가능하시니까요. 네, 추가적으로 네, 이렇게 뚫려 있는 같은 마감인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단면 처마 위치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네, 단면 처마는 중심선에서 600,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옵셋 간격 띄우기에 적용할 건데 처마 나옴은 600, 그리고 라인에서 네, 슬라브 두께에서부터 200만큼, 네, 폭의 두께는 120, 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중심선은 지우시고 역시 필렛으로 네, 자르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다중 이용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네, 몰타 외벽의 면한 부분에 모브타르선을 주기 위해서 조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커서를 갖다 대셨을 때 폴리선 또 여기는 폴리선으로 잘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두 개는 연결이 안 됐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필렛 해서 네, 하나의 객체로 전체를 하나의 객체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옵셋해서 네, 간격 띄우기를 20만큼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옥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네, 남측 인면도를 그리기 위해서 단면을 복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은 네, 이제 단면을 좀 그려 보셔야 되겠죠. 도면층을 좀 바꿀게요. 네, 현관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모르타르 반자 돌림대 반자선을 선택하시고 단면 도면층을 바꾸시고 ESC 네, 그런 다음에 반자 돌림대 인면선은 인면이나 문자 치수 도면층을 바꿔주시고 키보드에서 ESC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시면은 네, 현재로 설정도 단면 도면층을 바꿔주시는데 하기 전에
다시 주단면으로 해주시고 여기 보강을 한번 해주기로 할게요. 네, 여기에 아래로 300만큼 그리고 수평선이 그려지면 절단선까지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필렛 네, 하시고 여기 객체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단면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네, 현관 기초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혜선에서 300만큼 내려주시고 네, 조인 결합을 하실 거다 해서 결합할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네, 얘는 결합이 안 되니까요. 전체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인조석은 20mm, 아래로 20mm. 네, 그런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를 그리기 위해서 계단선에 맞춰서 라인을 하나 기울어지게 만들어진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X에서 분해를 시켜주시고 옵셋해서 철근 콘크리트 150, 네, 각각의 150 준해서 간격 띄우기를 적용을 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필렛 네, 아무래도 여러 번, 2번 이상 하실 거니까 다중 네,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요 선은 선택하고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복사를 하실 때 네,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걸침으로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끝점을 잡아서 철근 콘크리트 위치에도 갖다가 놓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라인을 이용하셔서 한번 끊어주고 네, 또는 안 끊어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100 하시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자르기, 불필요한 선은 자르기, 엔터, 그 다음에 도면층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특성일치, 단면 도면층을 선택하시고 주단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현관턱 네, 이쪽에도 단면을 그릴 건데요. 네, 현관턱은 뭐 200을 가셔도 되고 또는 150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라인을 그려서 해주시고 네, 여기에 있는 기초가 현관 기초도 같은 높이로 준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사할 거예요. 네, 복사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고 요 선은 사실 필요가 없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요 선이 지금 이 선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빼고 복사를 해볼게요. 네,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철근 콘크리트 150도 준하게 된 거죠. 그립점을 이용하셔서 또는 자르기를 이용하셔서 선을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현관문 아래도 간격 띄우기 20 인조서 네, 현관 쪽도 20 네, 그런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150도 해주시고 네, 나머지는 저는 필렛으로 다중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자르기 네, 자르기를 하시고 도면층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성 일치 이렇게 해서 단면 도면층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사이가 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립점 이용해서 선을 수정해 주시고 여기가 지금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자르기를 하신 다음에 네, 자르기를 하신 다음에 라인을 더 그려주시고 이렇게 다시 그리셔도 되고 또는 제가 언두를 하고 나서 이때 수정으로 하셔도 되세요. 네, 여기 점에서 끊기 객체 선택하고 이 점에서 위치를 클릭하시면 선이 두 개로 나눠지죠. 네, 옵셋해서 오로타르의 장판 프로링 상관없어요. 20mm 네, 그리고 공자갈 100 그 다음에 단열재 바닥은 85 철근 콘크리트 150 네, 밑창 콘크리트 50 잡석 200 이렇게 준해 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현관턱의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일단은 적당한 길이의 두께값을 좀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 선은 그립점 이용하셔서 수정. 네, 요 선도 조금은 좀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점으로 수정을 하시고 네, 폭은 한 20mm 같이 준할 거고요. 네, 여기는 벽돌 2단으로 쌓는 형태대로 만들어 주세요. 네, 모서리는 살짝 대각선으로 그려주시고 자르기 네, 이렇게 해서 면을 미리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열재도 네, 이 줄기초라든가 뭐 현관턱 만나는 부분에 벽 쪽도 그려주신다면 85,85로 준해주시고 자르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수 파이프는 콩자갈을 대략 중간쯤에 위치해서 그려주시고 12.5로 그려주신 다음에 십자표기 해주시면 되겠죠. 네, 라인에서 4분점 이용하셔서 그려주시고 바깥온은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경로별로 네, 온스파이프 선택하시고 경로선. 네, 그런 다음에 사이각은 네, 사이 간격은 250. 엔터해서 단열재 넣어주시고 배열 닫기. 그 다음에 절단선 너머로 나가 있는 객체는 선택하고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단 부분에 네, 여기 성토 다짐까지 지혜선에서 단면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X 또는 여러분들이 밑에 하단에 요 추적하기가 가능하시다면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시고 네, 임의의 교차점이 잘 잡혔으면 이렇게 X 표기 바로 해주셔도 가능하시겠죠? 네, 여기는 그립점 이용하셔서 위치점을 수정해 주시고 그립점 선택돼서 없애시려면 무조건 키보드에서 ESC 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CH 창을 열어서 이 창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객체를 선택하시고 네, 도면층은 중심, 그 다음에 축척은 0.4 엔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X에서 닫아주시면 하단에 단면은 끝났어요. 네, 그러고 나면 네, 여기에 네, 내부 쪽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면을 봤더니 뭐 지붕 쪽을 그리셔도 되고 여기 부분에 벽이 약간 있고요. 벽선도 한번 그려볼까요? 중심선 기점으로 약간 왼쪽 부분 그거의 반 위치에 네, 중문이 하나 있어요. 일단 벽선은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지점.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살짝 왼편으로 네, 이 정도 해주시고 얘는 인면선으로 그려야 되니까 MA 또는 특성 일치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여기 네, 미석의 문을 그리셔야 돼요. 네, 문을 조적벽으로 하셔도 되고 목재로 상관없어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대충 중간쯤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높이는 2100 네, 문의 높이니까 일단 이렇게 잡았어요. 일단 문틀을 하나 그리기도 하고 조적벽을 그릴 건데요. 일단 조적벽을 그리신다라면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네, 옵셋 네, 100을 기준으로 0.5mm 쌓을 거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일단 여기 보면은 2100만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점으로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 오른쪽으로 20mm 어차피 조적벽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까지 왼쪽도 20mm 그 다음에 여기까지 몰탈 네, 몰탈 그리고 이 위치를 여기다가 옮겨주시면 되겠죠. 또는 내가 작업을 하신 거를 기준으로 20 하시고 조적벽 120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여긴 자르기. 네, 그런 다음에 네, 여기는 복사를 하셔서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복사 다시 한번 얘는 왼편으로 복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개구 보니까 조적벽이기도 하니까요. 네, 인방을 그리신다면 일단 가로는 100, 컴마 200으로 네, 해주시고 X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면층은 선택하시고 네, 주단면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내가 네, 틀을 그릴 거다 라고 하면 가로는 네, 140이 되는 거죠. 컴마 목재로 45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였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을 봤더니 지금 왼쪽 국이 단면이네요. 그러면 REC 네, 문으로 보셔야 되니까 36으로 그냥 갈게요. 가로는 36, 네, 마이너스 120. 네, 그런 다음에 왼쪽 무늬 해야 되니까요. 가운데로 옮기고 네, 그런 다음에 중간에 유리 그 다음에 이제 세로 틀이 보이겠죠? 문에 대한 폭도 그려주실 거니까 36을 그렸어요. 얘를 여기까지 연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세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때 도면층을 특성 일치하실 건데 이 유리만 빼고 나머지를 다 인면선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이 선이 짧기도 하고 네, 이렇게 밑틀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뭐부터 하시냐 이 2100에 대한 반절을 일단 그리세요. 그리고 익스텐드 네, 연장할 부분은 이 세로선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보조선은 지우고 미러를 하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네, 위아래로 넘기셔야 되니까 네, 위치점을 찍고 나면 두 지점은 네, 두 번째 점은 가로축이 되는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나면 자르기 네, 그리고 조적벽이니까
네, 도면층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해칭을 조적벽으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조적벽이 아닌 상태였다. 네,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조적벽이 아니었다. 제가 하나를 더 복사를 하고 네, 도면층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세요. 또는 이해가 조금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 부분을 일단 복사를 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갖다 붙였고 현재 상태가 네, 연장 네, 이 상태였다 라고 생각하고 이 지점에 만약에 목재로 작업을 할 거다 라고 하시면은 라인을 그리시는 거죠. 적당하게 벽선 동일하게 2100이라고 준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작업이 돼 있으셔야 되겠죠. 동일하게 그 다음에 목재벽이니까 한 100만큼만 주셔도 되고 100이 좀 좁은 것 같아 100 정도만 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미 목재가 마감까지를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대로 만약에 어차피 늘 그리는 20mm까지 생각했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역시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이 부분 여기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르기를 해주시고 네, 오른쪽으로 복사 또 왼편으로도 복사 이렇게 해줘서 막힌 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네, 여기도 X자로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벽체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목재로 그리시면 되세요. 제가 여기 그린 거를 복사해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할 거고 어차피 간격 가로만 달라지는 거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맞추셔도 상관없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20mm를 기점으로 이렇게 네, 동일하게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조금 백이 조금 얇아 보여. 어쨌든 여기랑 같은 마감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되셨다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현관 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현관문도 그리고 외부 쪽을 네, 여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현관문이 지금 보니까 약간 모서리 벽이 꺾여 있는 벽도 있고 중심선에서 한 120 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심선의 기점으로 대략 여기서 2100 네, 그리고 여기서 틀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RC 해서 왼편으로 그릴 건데요.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45 이렇게 준해주시고요. 바깥으로 문이 생겨야 되니까 36mm의 마개는 마이너스 120 네, 90도로만 열려야 되기 때문에 위로 15mm만큼 이동 겹쳐진 부분은 자르기 네,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틀이 없는 형태의 문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끝점을 잡아서 아래로 복사를 하시고 만약에 얘가 난 중간막이 그릴 거다라고 하면 중간보다 살짝 더 아래쪽에 네, 중간막이가 위치하도록 그 다음에 양쪽에 네, 새로운 문에 대한 인면선이 보일 거고요. 중간에 유리가 끼워졌다라면 유리선을 그려주시고 이 중간마개를 기점으로 자르기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신다면 손잡이를 좀 그릴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는 여기에서 약간 떨어뜨리되 높이 폭은 20 네, 이런 식으로 좀 그려주시고요. 네, 이 부분을 또 미러를 해주시면 되겠죠. 중간을 잡아서 미러 네, 그러면 또 위아래가 똑같아요. 대충 그리셔도 상관은 없지만 미리 위아래 기준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를 미러 지정점을 잡고 세로축을 잡아주시면 좌우로 넘어가게 되겠죠. 네, 도면층을 동일하게 맞출 거라서 특성일치, 인문치 선으로 네, 여기 유리선은 빼고 손잡이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 살짝 뭐 선이 꼬였다고 해서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네, 틀을 다시 그리셔도 되고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를 네, 사각형 틀로 바꿔주시고요. 역시 복사를 해주시면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인면선 또 인면선 중간에 유리선 네, 해주시고 네, 인면선이라고 되어 있으니 특성일치 인문치 도면층으로 바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벽선도 내가 그릴 것이다 그러면 현재로 설정을 네, 인문치 도면층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벽선에 맞춰서 그렸는데 내부는 20mm라서
마감이라서 move 20mm를 그려주시면 되고, 외부 벽선은 어떤 형태로 보일 거냐? 외부는 꺾임이 따로 없네요. 딱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꺾인 선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되고 있으시면 그 다음에 현재 입문치니까 거실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거실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벽마감선이 185였어요. 왼쪽으로 185.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벽선을 그려줬어요. 네, 어디까지일 건지는 몰라요. 네, 인면 처마가 나와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선은 지우고 인면 처마를 좀 그려볼 거예요. 이때 중심에서부터 기준으로 처마 나옴이 거실도 600이었어요. 이때는 요선, 네, 요선을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고 이 선을 지붕의 몰탈선을 여기까지 연장을 하시는 거죠. 연장을 하고 나면 네, 여기서는 단면이었던 여기의 높이값이 이 높이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라인 얼마 정도? 230을 준할 거고 처마 나옴 중심선까지 600, 세로도 230. 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선을 그려버리세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평행선의 차이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다음 겹친 선, 벽선은 인면처마 선까지 정리, 중심에서 처마 나온 600선은 선택하고 지워버리시고요. 나머지도 특성 일치해 주시면 인면처마, 얘는 단면처마 이런 개념이고요. 벽선도 좀 선정리가 필요하죠. 반자 돌 때 밑라인에서 라인을 그려주시고 또 여기서는 150만큼 올라가는 여기 거실이나 벽마감 선이 있으세요?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으면 여기서부터는 인면기와가 있겠죠. 60만큼 인면기와를 그리고 라인해서 인면기와의 첫 번째 기와 50, 네, 폭은 20. 살짝 기울여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테라스를 그리셔야 돼요. 테라스 인면선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테라스가 이 첫 번째 계단보다 살짝 그 너비만큼 살짝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략 한 요 정도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위치를 잡고 일단 여기만큼 450만큼 올라가서 여기는 인면 테라스 폭인 거죠. 네, 그러고 나면 거기까지는 역시 인면 캔틸레버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인면의 캔틸레버 높이는 220. 네, 그래서 벽선까지 그려주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난간을 그리려고 하면 옵셋 네, 900만큼을 준하시고 난간 두겹은 80. 네, 위로 가도 되죠? 익스텐드 연장을 해주시고 네, 연장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모서리 끝은 인면이니까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난간 동자를 그리려면 약간 끝 지점에 맞춰서 네, 그리고 난간 동자 30만큼 그리고 한 몇 개 되니까 네, 경로배열로 난간 동자 선택하시고 네, 난간 두껍선 1 경로선으로 보고 간격은 300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열 닫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뭐 선홈통이라든가 처마 홈통 이런 게 보일런지는 조금 이따 작업을 할 거고요. 네, 이번에는 여기 단면으로 지붕하고 반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현재로 설정을 단면으로 해주시고 몰탈은 마무리. 네, 물 끊기 홈을 미리 좀 파줄까요? RC 하셔서 적당한 크기를 해주시고 아래쪽은 자르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면 방수층 20mm, 10mm만큼 간격 띄우기를 액체 방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10mm만 간격 띄우기 해주시고 특성창을 열어서 10mm 간격 띄우기 한 객체를 도면층은 해치, 네, 선 종류는 히든, 히든의 간격은 축척은 0.4. 그런 다음 손폭만 20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를 하고 나시면 기하를 그리기 위해서 X 분해를 하실 건데요. 네, 여기를 잡으시면 여기 지금 작업을 하셨던 선폭이 주어진 히든선이 잡혀요. 그래서 이 모서리를 항상 끝을 잡아 주시고 옵셋 간격 띄우기를 네, 20, 또 20, 네, 20. 네, 60 아까 인면으로 그렸던 거랑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옵셋 기하 한 장은 300. 네, 기하살 두께는 안쪽으로 300을 벗어나지 않고 안쪽으로 20. 그 다음 기하 거리는 21mm. 네,
그런 다음에 라인에서 첫 번째 위치점을 잘 잡아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 세 선은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네, 필렛을 하셔서 다중 옵션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 얘는 그립점 이용하셔서 수정해 주시고 네, 라인에서 각재 표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셨다. 단면이 그려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경로 배열. 경로 배열할 객체는 이 시멘트 기아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경로선은 얘를 선택하지 마시고 확대를 해서 경로 요 모서리 끝을 선택을 해주세요. 네, 사이 간격은 260 또는 259를 해주시고 엔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겹쳐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첫 번째 기아를 수정하신다고 하면 네, 여기 아래로 50, 네, 폭은 20mm로 준하시고 네, 자르기를 하시거나 하셔서 수정해 주시고 기아 거리를 복사를 해 주시고요. 여기를 잡아서 클릭 적당한 위치. 그런 다음에 길이가 짧기 때문에 스트레치. 네, 여기 끝점을 객체 스냅이 직교가 되는 위치점으로 네, 수정을 해주시면 단면 기아가 작업이 되고 있죠. 일단 요거는 왠지 마지막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암키와 150을 해보시면 되세요. 네, 요게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하실 때는 이거를 윈도우 방식으로 선택하시고 딜리트 해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아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도 선택, 네, 마루대 중심선 기점으로 세로가 되는 두 번째 지정 엔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르기 또 여기도 계속 자르기를 하셔도 되고 또는 필렛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여기는 네, 지우기를 이용하셔서 지워버리시면 되시겠어요. 네, 암캐아를 그리기 위해서 오른쪽도 간격 띄우기 150. 네, 호로 세 지점을 지나는 호로 그려주시고요. 암캐아 세 켜를 그리시면 됩니다. 옵셋해서 네, 20mm 간격으로 3번 작업을 하시고요. 네, 여기를 라인으로 준해주시고 자르기를 하시면 되세요. 자르기. 네, 그런 다음에 이 선은 선택하고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또는 자르기 안에서 또 지우기 옵션을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다음에 스퀘어를 네, 100으로 반지름 100으로 준해서 작업을 하시고 옵셋 안쪽으로 30만큼 간격 띄우기. 자르기를 하실 때는 네, 여기까지만 자르기를 하시고요. 나머지 객체는 더 이상 자르지 마시고 지우기를 이용하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네, 용머리는 스퀘어에서 30만큼 들어온 위치점을 잡고 가운데 부분에는 중심을 150, 또 양쪽은 100으로 간격, 네,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엔터. 자르기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요. 그 용머리 그리셨던 모양에서 남겨야 되는 거 말고 남겨야 되는 거에서 최대한 가까운 필요 없는 객체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더 이상 자르지 마시고 지우기를 이용하셔서 해주시면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면 요 객체들은 선택하시고 해칭선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되고 나시면은 이제 반사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네, 옵셋해서 네, 합판 6mm. 네, 얘도 합판 6mm, 뭐 합판 5mm, 6mm 다 비슷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45, 45 네, 각재 표기해 주시고 네, 옵셋해서 네, 인면 가로 반자틀인 거죠. 각재 45 네, MA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특성일치해서 그리고 나면 저는 여기 중간에 줄기추가 있든 조적벽이 있든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경로 배열로 해서 반자틀 각재, 그 다음에 경로선, 그 다음에 반자틀의 간격은 450 이렇게 준해 주시고 나면 좌우가 당연히 안 맞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네, 이렇게 무브를 하셔서 옮겨 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네, 그리고 나면 옵셋 얘도 45만큼 가로 반자트를 해주시면 되고 MA 매칭 해주시면 되죠. 제가 복사를 해버렸네요. 네, 복사가 아니라 네, 무브를 해야 되겠죠. 위치를 무브해서 위치를 바꿔주시고 네, 옵셋해서 45만큼 가로 반자트 MA에서 매칭 시켜주시면 되고요. 제가 대충 치수를 정확하게 잰 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네,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네, 이렇게 옮겨버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면 달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옵셋해서 45만큼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도면층도 미리 인면이나 문자 치수 도면층으로 바꿔주시고 경로배열 달대를 선택하시고 경로선 네, 그 다음에 사이 간격은 900으로 해주시고 배열 900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네, 이럴 때는 이제 연관이 좀 안 돼 있다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경로선 네, 만약에 연관이 되어 있으시면 연관이 켜져 있으면 변경된 사항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엔터 배열 닫기 했어요. 다른 것 이 오른쪽에 있는 세 개만 옮겨주시면 되겠죠. 무브 하셔서 끝점을 잡고 중간으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지우고 이 경로선도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네, 익스텐드 연장을 할 객체들을 연장해 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달대 바지를 그려야 되겠죠? 네, 슬라브하고 달대를 고정시킬 달대 바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으로 해주시고 네, 무브에서 옮겨주신 다음에 네, 인서트 고정을 해줄 인서트 볼트 그려주시고 복사 달대의 왼쪽 끝점을 기준으로 하셨다면 여기도 왼쪽 또 왼쪽 역시 왼쪽 네, 그런 다음에 살짝 떠있기 때문에 무브해서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수평 걸대를 할 거예요. 이 달대보다 살짝 왼쪽으로 좀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래든 위든 상관없으세요. 그려주신 다음에 달대를 기점으로 수평 걸대선을 자르기 달대가 앞에 있고 수평 걸대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라인에서 그려주시고 역시 특성일치 네, 특성일치 인문지 선으로 달대도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복사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얘를 여기를 끝점 잡으신 다음에요. 네, 여기를 잡고 여기 하나 네, 그 다음에 엇갈려서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자르기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지우기 하셔서 선택해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면한 부분에는 네, 단열재 네, 180이니까 90만큼 네, 외벽의 면한 단열재를 그려주시고 네, 여기에 위치점은 네,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성창을 열어서 방금 간격 띄우기를 하셨던 이 선들을 네, 해칭선으로 바꾸고 선 종류는 배팅의 간격은 0.2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 조적벽 사이에 단열재가 있네요. 자르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 내부에 있는 반자를 복사를 하실 건데요. 반자 돌림 때 밑끝점을 잡고 네, 여기에 첨화 반자 갖다 붙였고요. 자르기를 일단 하고 이 객체들은 더 이상 자르지 마시고 지우기를 이용하셔서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나면 미러 이렇게 해주시고 중간에 세로가 되는 두 번째 지점 엔터 해주시고 각재 표기 해주시면 이렇게 네, 조건상에 첨화 반자 설치하는 이제 여기 작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어 있으시면 그 다음에는 네, 첨화홈통 단면에도 첨화홈통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30, 역시 230으로 그려주시고요. 네, 자르기 해서 정리해 주신 다음에 여기 첨화홈통은 단면이든 인면이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갖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이 벽이 거실벽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선홈통이 여기 있든 네, 기본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여기서 벽선을 하나 카피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옵셋 간격 띄우기 선홈통은 90
네, 미리 자르기를 좀 할 거고요. 네, 여기 선들은 지우개를 해서 정리해 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난간 안쪽에 있겠죠? 그래서 난간 두껍게 기준으로 자르기. 그 다음에 도면층을 역시 인면 있는 문자로 바꿔주신 다음에 거리세를 그려주죠. 옵셋 간격은 20으로 하되 한 3개 정도. 그래서 복사를 네, 이렇게 하나 복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도면층은 요거는 네, 잘려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원통까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내부에 또 벽도 보이고, 네, 벽선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벽선도 보이고, 그 다음에 문도 보이죠. 방문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심에서 벽선은 대충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또는 간격의 치수를 적용을 하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인면상으로서는 문이 보이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900, 2100 이렇게 문을 그렸어요. 오른쪽 벽하고 거의 일치하는지 약간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약간 떨어뜨려서 무브 떨어뜨려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옵셋 틀은 45, 그 다음에 마기 모양으로 12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손잡이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네, 서클 원으로 그리시는데 중간보다 살짝 아래로, 네, 그리고 반지름은 30, 만약에 십자표기를 한다면 네,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리시고 4분점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네, 바깥 원은 선택하고 지우고 열린 표기를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MA 매칭하실 때는 여기 이미 축적값이 적용된 객체를 매칭하시면 편하고요. 걸레바지를 그리실 거라면 옵셋 네, 내부 180으로 기준으로 하고 여기 현관 쪽도 180, 네, 기울어진 부분도 하고 싶으시면 180, 수직선을 180 하셔도 상관없어요. 필렛 하시고 다중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선택, 또 이렇게 선택. 네, 길이가 짧아서 얘는 늘려주시면 되고, 네, 여기는 뭐 편하실 대로 그립점 이용하시거나 자르기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그린 다음에 더 그리고요. 여기 위치점을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도 조금 저는 더 그리고 나서 지워버릴게요. 문 앞쪽까지. 여기도 문까지. 그리고 이 단면선은 지워버리고요. 네, 또는 여기는 특성일치.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단면이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또 빠져있는 게 있다던가 그런 것들은 도면상에도 한번 봐보실 게 있는데, 여기 혹시 나는 어떤 여기 이 신발장을 혹시 그리고 싶다. 예를 들면 라고 하신다면 다른 건 사실 안 그리셔도 되는데 나는 신발장을 좀 그리고 싶다. 그러시면 REC를 해서 저는 요 가로를 대충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 다음 높이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 높이는 만약에 뭐 1200을 보건 뭐 이 정도를 본다 우리가 항상 작업을 한 것처럼, 그럼 적당한 길이의 1200이라는 높이 값에 위치를 잡고 이 지점을 1200 높이로 수정. 왜냐하면 가로를 제가 대충 그렸기 때문에. 그럼 걸레바지를 그리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신발장도 그리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그리고 옵셋 20만 해주시고, 지금 현재 문짝이 두 짝인지 세 짝인지까지는 네 짝인지까지는 안 나왔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신발장까지는 뭐 그리시는 건 상관없는데 나머지는 뭐 소파라든가 뭐 다른 주방에 집기가 있다라면 그거까지는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신발장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략 이제 이렇게까지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칭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 절단선으로도 수정을 해주시고, 네, 도면층 맞추고, 네, 절단선으로 해주시고, 자르기.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물매 작업하는 것도 늘 얘기지만 잊지 마시고, 도면명 하시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새로 그리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정리하는 거, 이런 것까지 작업을 하시면 네, 단면이 완성이 되겠습니다.